Fact Ground. 안녕하세요. 페크의 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베크의 CU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 정희입니다. 오. 그냥 간단히 크리스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크리스님. 예. 네, 혹시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인데 네. 스카이캐슬 보셨나요? 아니 저는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네. 제 주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신 것 같더라고요. 입시 코디네이터 또 스행님 이런 단어로 화제가 된 드라마잖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작년에 숙명여고에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거를 각색해서 만든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드라마가 강남 상류층 교육열에 대해 다룬 드라마인데요. 네. 드라마의 상당한 내용들이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놀랐는데 드라마에 나온 입시 코디네이터랑 비슷한 직업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게 실화냐? 예, 그렇죠. 저 깜짝 놀랐어요. 반말하시는 줄 알았어요. 최근에 반말하시는 유행하거든요. 예.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부모들의 등살로 인해 스트레스 받은 학생들이 예. 실제로 재미로 물건을 훔치는 일이 아이고. 빈번하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 전 예전에 정말 공부랑 담을 제대로 쌓아서 그러셨군요. 잘 공감은 못하지만 예. 뭐 크리스님 예. 대입 준비 때 어땠어요? 저는 담을 쌓은 정도는 아니고 예, 저만 담을 쌓아요. 철옹성을 땄어요. 철옹성을 더 높은 걸 쌓으시네. 대단한 걸 더 쌓으셨네. 저희 부모님께서 전혀 공부에 대해서 터치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자유분방하게 클 수 있었습니다. 좋게 좋은 환경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시우님은 그럼 어떠셨어요? 저요? 시우님은 딱 이미지가 공부를 잘하셨을 것 같은 이미지. 저는 담을 쌓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저는 근데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고 네. 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저도 이 공부를 성공의 수단 이렇게 봤거든요. 저는 되게 열심히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저희 부모님은 사실 뭐 권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교육열은 없었는데 학교끼리 경쟁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스카이 몇 명 보냈냐 그것 때문에 이제 경쟁하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만 뽑아가지고 걔들을 기숙사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제로 공부를 시키는 거죠. 쉬는 시간도 막 정해가지고 해가지고 되게 답답했었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물건 훔치고 막 그러진 않았는데 저희들도 막 좀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몰래 이제 기숙사 나와가지고 막 보고 나서 다음날 와가지고 그럴 때 재밌죠. 사감한테 막 맞고 그 정도는 있었습니다. 상당히 건전하셨네요. 네, 굉장히 그 정도는 상당히 건전한 수준. 일탈도 아니에요. 스카이캐슬이 이렇게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드라마의 내용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하는 단면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스스로가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서 공부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이 정말 뭐 저는 공감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우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이 입시 대입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느 정도 공감이 많이 되죠. 그렇긴 한데 그 우리나라 그 서울대 의대 합격하신 50% 이상이 대부분 다 고소득층 가정인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한 1, 2% 안에 드는 그런 분들의 자녀 교육률은 사실 그렇게 이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분들한테는 이제 자녀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조금 우리나라의 약간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슬픈 이야기네요. 많이 슬픈 얘기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옛날 한국말에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유행어 아시죠? 그렇죠. 현재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는 사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는 10억 안팎입니다. 그렇죠. 너무 10억이란 돈이 뭐 1억도 도저히 지금 만져볼 수 없는 돈이죠. 정말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해도 거의 90년을 모아야 만들 수 있는 90년을 모아야 100만 원씩 저축하시나요? 난 너무 100만 원씩 저축하는 거는 100만 원을 저축을 한다 해도 90년은 뭐 가망성이 없죠. 시작하면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눈물이 좀 나네요. 눈물 좀 닦고 다시 시작해요. 사실 1억을 모으는데 9년쯤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평생 아껴 쓰고 모아도 아파트 한 채가 살 수 없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쵸, 사회 초년생 월급을 200으로 봤을 때
이제 웃음만 나오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눈물 나죠, 눈물. 취직도 잘 안 돼요. 네. 예, 돈을 벌면 뭐 저축이라도 해서 뭐 수십 년 동안 모아 보겠는데 취직이 안 돼. 맞아요. 한국 사회가 돈 많은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홀로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 정도면 나이를 먹고 부모님 도움 받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 없는 자수성가가 거의 불가능한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부자라고 해서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제 생각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와 명예를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한탕주의 매트릭스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저도 한때 그 생각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 때문에 그죠? 네, 다 열심히 경험이 있을 네. 겁니다. 예. 네. 물론 부와 명예가 어느 정도 우리에게 행복감을 안겨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쵸. 이 좋은 거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지나치게 수단이 목적이 되진 않았나. 예, 맞습니다. 이런 예. 가슴 아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청담동의 주식 부자인 이희진 씨는 예, 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실제로는 주식 투자 사기를 벌어서 엄청난 부를 갖게 됐어요. 불로소득이네요. 그렇죠. 근데 구속당했고 네. 최근에 그의 부모님은 살해를 당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이런 스토리를 한번 생각을 하고 음. 이런 시간에는 우리가 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아, 다들 헬조선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예, 그 살기 힘들고 정말 좀 소망이 없는 우리나라에 대한 좀 비관적인 예. 예, 단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괜히 이런 시조가 생겨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한국에 이런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것입니까? 글쎄요,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뭐 우리 저희 말했던 스카이캐슬에서 그런 대입 경쟁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사실 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때부터가 어떤 의미에서 참 사실 시작인 거잖아요. 저도 이제 이 대학교 그렇게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또 4학년 되니까 취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취직 준비할 때가 한 2013년도 이때쯤이었어요. 그때가 사실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랑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개선이 좀 되는가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이었죠. 2017년도에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11%로 역대 최대가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사실 이번에 그 청년들 지원을 해주는 세금 높여가 지원을 해주는 또 정책을 또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 대졸 취업률이 60%로다가 역대 최악이라는 그런 뉴스도 잠깐 본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도 문제예요. 물론 취직한 다음 청년들의 문제가 사실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작년에 혼인율이 역대 최저 26.4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 또 총 연령이 남자 32.9세, 여자는 30세로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 나이 때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OECD 국가에서 최저 출산국일 뿐 아니라 2018년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출산율이 1 이하인 0.98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요. 네. 이처럼 우리나라가 사실상 인구 소멸국가 1호라고 합니다. 1호요? 예, 굉장히 놀랍죠. 예. 예, 영명대는 세계 최초예요. 와, 참 세계 대학 최초. 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대학 가니 취직 때문에 또 스펙 쌓느라 머리 아프고 취직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야근에 주말 반나까지 해가면서 삶과 일의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매일 술에 의존하고 담배도 못 끊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몸도 망가지고 예, 몸이 망가지니까 또 인생에서 더욱 불행을 느끼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60대 퇴직을 하게 되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거든요. 예.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또 한국 60대 자살률이 OECD 평균 4배가 넘어간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상하지가 않죠. 특히 국내 70대 이상 목숨을 끊는 어른들이 국내 20, 30대 젊은 사람들보다 5배나 많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수치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 아까 출산율 이제 얘기했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영화 300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게 나오는 이제 스파르타라는 나라도 사실 이제 빈부격차가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일반 시민하고 노예하고 그 이제 노예계층이 이제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서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출산율 부족이라고 합니다. 네.
이 출산율 부족이 제가 뭐 얼핏 네. 뭐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뭐 많이 애를 안 가지려고 한다 이 정도 사실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예. 이렇게 뭐 세계 1위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예. 불명예죠. 뭐 세계 예, 1위가 예. 이 정도인 줄은 솔직히 몰랐거든요. 저도 예. 처음 알았습니다. 또 이제 저희 나이대가 이렇게 우리도 결혼을 생각해야 될 나이가 됐잖아요. 지금 네, 네. 저희 나이대 얘기라 그런지 더 뭔가 슬퍼지고 네. 예 가슴이 아픕니다. 유치원에 또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뉴스 보니까 막 노치원으로 바뀌어가지고 노치원? 네 그런 것도 그러니까 오. 원래는 그 노치원이라는 게 이제 좀 연세 드시고 어르신들 모셔서 하시는 건데 네. 이제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운영을 유치원을 어른들을 모셔가지고 공부 가르치는 거. 아 유치원을 노치원으로 바꿔버려요. 그런 아이고. 식으로 아 이제 애들이 공부 없어서. 같아요. 네. 하긴 뭐 학교들도 막 폐업 네, 폐교되고. 네, 폐교되고 하는 네. 것들이 많죠.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결혼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뭐 사실로 결혼이라는 거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젊은 사람들의 행복 조건 중에 하나죠. 예. 네. 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의지할 사람이 생기고 내 그러니까요. 네.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네. 인생의 동반자가 생기는 건데 네. 이 좋은 결혼을 도대체 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결혼도 그렇고 출산율도 그렇고 혼인율도 그렇고 이 모두 사실 저희 청년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사회에서 사실 취직을 잘 돼야 되는데 취직하기도 어렵고 또 했다고 해도 사실 사회 초년생이 이제 결혼하려면 이제 집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모아놓은 돈이 사실 얼마나 있겠어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정말 저희 대기업을 취직을 했다 해도 그 평생 모은 돈 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살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흑수저, 뭐 금수저, 뭐 이런 얘기 사실 많이 요새 나오고. 예. 예, 그리고 제 직장 동료도 이제 사실 결혼을 미루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집 때문에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거 갚느라고 돈이 좀 부족해서 결혼을 좀 미루고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1,500조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 부동산 부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그리고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아이에 대한 사교육비의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라고 분석했고요. 네. 사회가 이렇게 이렇게 살기 어렵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책임지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완전히 그 아까 말씀드린 스카이캐슬의 그런 반복인 것 같아요. 그러죠. 예, 나도 뭐 예. 불행하고. 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입시 경쟁의 취업 전쟁, 또 취업을 해도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이 늦어지고 그로 인한 출산율이 저하가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최고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이런 경제적인 말씀하셨던 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계속 OECD 국가 중에서 2003년부터 그 자살률 1위를 유지를 해오다가 얼마 전에 1위를 뺏겼습니다. 아이고 뺏겼네. 네, 그 이유가 근데 우리나라가 뭐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2018년도에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OECD에 그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좀 더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딱 감이 오지만 네, 바로 예, 자살입니다. 예, 자살이죠. 역시나. 예, 네. 근데 이게 어떤 경제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청년들한테 사실 기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숙제들이 많고 뭐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경쟁에서 도태되다 보면은 이 청년들이 자기가 사회나 아니면 가정에서 굉장히 무능하고 쓸모없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우울감이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었을 때는 그런 거 때문에 상당히 우울감을 겪은 적도 있거든요. 참 그러셨군요. 그럼 네. 가슴 아픈 사연이 네. 있으셨는데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많겠죠. 맞죠. 예, 최근에 미세먼지 어떻습니까? 예, 맞아요. 참 미세먼지죠. 요즘에 숨쉬기가 힘듭니다. 옛날에 정말 속된 말로 야 나중에 우리 공기도 사 마셔야 되는 거 아니냐? 장난스럽게 친구랑 이런 말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네요, 네.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또 얼마 전에 페미니즘을 잠깐 다루긴 했지만 우리나라 직장 내 양성평등 지수인 유리천장 지수도 OECD 최하위라고 합니다. 아이고. 또 이러한 불평들이
여성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출산하지 않는 요인이라고도 하고요. 네.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제가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 네, 네. 국민들의 미래가 정말 미래와 행복이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아유. 그런데 저는, 예, 저는 예. 뭐 반페미는 아니지만 예. 네. 그래도 너무 이 양성 평등 지수 네. 근데 너무 여성들을 이제 약자로 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아 지나치게. 네네 그런 좀 경향도 있는 것 같은 아.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시구나. 그리고 속되는 언어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꿀빠니즘 들어보셨어요? 아 그런 것도 여성분들이 페미니즘으로 꿀을 빤다 뭐 이런 느낌. 네, 그렇죠. 이제 아. 그런 여성의 약점을 그러니까 이용한다기보다는 제가 말로 조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제 고위직을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요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예, 있었어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반발을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또 그런 얘기도 또 있었네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사회 0.1%에 부는 부자들도 과연 행복할 것인가? 그렇지 궁금하네요. 네.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얼마 전 PD수첩에서 조선일보 대주주이신 방용훈 씨가 아, 예, 들어본 방용훈 것 씨의 그런 아내가 자살한 사건을 다뤘어요. 예, 예, 예. 자살하기 전 자녀들과 심각한 불화로 지하실에 감금되어서 폭행도 당하고 몇 달 동안 아이고, 감금된 상태로 지내고 먹지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어머니가요? 잘 사시는 사모님이 왜? 이게 참 끝내는 집을 탈출해서 예. 세상에 그 내막이 알려지게 됐다고 하는데 네, 네.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방용훈과는 이용 소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셨는지 네. 결국 자살로 인생의 끝을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정말 네.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일은 단지 이런 조선일보의 대주주인 방용훈 씨의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자, 대한항공 조양호 가족들의 인성 문제. 땅콩회양. 네. 땅콩회양 예. 사건. 문제됐었죠. 아, 예. 그 남편분이 맞고 맞아가지고 고소한 것도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예, 그 얘기도 들어봤던 예, 것 같아요. 예, 예. 자, 이런 언론을 통해 상위 0.1%의 부자들의 민낯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아, 그렇죠. 네. 여러분은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 참 이 스카이 대학 나와도 사실 이 얻기 어려운 그런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불안한 모습 또 어두운 면모들을 보고 있지 않으니까 과연 행복을 어떻게 그러면 정말 어떻게 얻어야 되는 건가? 정말 부와 명예도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그런 좀 궁금증도 좀 생기네요. 네. 예.